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네, 오늘은요, 좀 저평가된 자산은 없을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적합한 콘텐츠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시장 위기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리츠인데요. 오늘부터는 몇 편에 걸쳐서 리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역대급 침체를 겪으면서 전반적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다 보니 오피스 공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추세가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결정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었죠.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분명 대출을 껴야 하는데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익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리츠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체 리츠의 시가총액은 지난 2년간 200억 달러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근 일부 헤지펀드들이 리츠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고 판단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에다가 미국 증시가 예상 밖으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 저평가된 투자처로 꼽을 만한 곳이 리츠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츠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리츠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여러 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 수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공동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리츠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투자자들 여러 명에게 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분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에 투자한다는 개념은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리츠 주식은 일반 기업의 주식처럼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리츠도 있는데 이건 프라이빗 리츠라고 부릅니다. 이제 리츠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설립 형태에 따라서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고 또 일정 기간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리츠입니다. 반면 신탁형은 어떤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방식인데 상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리츠는 구조에 따라서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름을 잘 뜯어보면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자기관리 리츠는 말 그대로 직접 투자할 부동산 자산을 선정하고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반면 위탁관리 리츠는 이걸 직접 하기보다 어떤 전문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고 이 리츠 회사는 일종의 명목회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투자하는 대상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입니다. 운용하는 구조는 위탁관리 리츠랑 똑같습니다. 자산을 자산관리 전문 회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리츠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총 23개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리츠의 공모에 참여하는 겁니다. 공모주에 청약할 때랑 똑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올해 초에 삼성 FN 리츠, 한화 리츠가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청약에 참여한다는 건 보통 상장 후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떤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하는 건데 올해 리츠 공모주들의 경우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 3월에 상장한 한화 리츠의 경우 당시 일반 청약에서 경쟁률이 0.53대 1로 미달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침체 우려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츠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 첫 번째는 높은 배당입니다. 리츠는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고 리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료인데 정책형 리츠를 제외한 전체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 9.9% 수준이었습니다. 상장 리츠의 경우는 7% 정도였는데 현재 예적금 이자가 4%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꽤 높은 수익률입니다.
장점 두 번째는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실물 기초 자산에 투자하려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죠. 대출을 보통 끼고 하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환경에선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리츠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만 조달하면 되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이 덜한 겁니다. 마지막 장점은요, 부동산을 실물로 소유하면 이걸 관리하는 데 일정 정도 부담이 들어가는데 리츠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면 이런 부담이 해소된다는 것도 종종 꼽히는 장점입니다.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내가 세세하게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리츠는 회사의 운영을 맡기는 간접 투자니까 임차인과의 관계나 계약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지만 그 밖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공실이 난다거나 임대료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수익률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손을 놓고 맡겨야 한다는 점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순 있습니다. 리츠 투자 단점 두 번째는요, 이익의 90%를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을 모으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외부에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받아야 하는데 이건 부채 비율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미국에서 대형 리츠들이 줄줄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리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주요 리츠 상품들은 무엇인지 장단점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